자,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다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뭘 올렸었죠? 천체 겉보기 운동. 그러니까 좌표계부터 해가지고 지구의 운동. 그래서 이제 자전 공전에 따라서 이제 별의 일주 운동, 연주 운동, 태양의 일주, 연주 운동,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겉보기 운동에 대한 얘기를 쭉 올렸었고, 그 다음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별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냐면 그 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별이 갖고 있는 고유가,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에 대한 것들이 하나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별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생애를 거쳐서 어떻게 나중에 소멸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핵심만 좀 얘기를 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지 문제 같은 걸 보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각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것인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과정에서 뭐 이제 개별적인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별의 표면 온도, 아니면 뭐 별의 광도, 별의 반지름,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집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 별의 밝기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별의 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밝기 등급의 관계, 등급 거리의 관계, 그 다음에 밝기 거리의 관계라고 하는 각각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따져보자면 밝기와 그 다음에 거리의 관계를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밝기와 거리의 관계. 밝기를 우리가 이제 L이라고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써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밝기와 거리의 관계는 우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 우주에서 우리한테 오는 이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의 게 선으로 온다기보다는 면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중이죠. 면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별빛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별을 하나 본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우선 1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별에서 처음 출발한 빛의 양, 그것을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 치면, 이때 여기서 우리한테 왔었을 때, 우리가 받는 별빛의 면적은 가로 1, 세로 1이라는 이 단위 면적 안에 전부 다 들어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이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만약에 이 별이 현재 있는 이 거리보다 만약에 2배 정도가 더 멀어진대요. 2배 정도가 더 멀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별에서 처음 출발한 별빛의 양은 변화 없겠죠. 거리만 지금 멀어지고 뿐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100이라는 별빛의 양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이 별빛의 그 양을 따져본다고 치면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리가 처음에 비해서 2배 증가됐다. 그러면 가로 2배, 세로 2배라는 이 면적 안으로 저 별빛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 별을 우리가 뒤로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리 한 3배 정도까지 보냈대요. 그렇다면 이 별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거리가 3배 증가됐으니까 받는 면적은 가로 3배, 세로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더 면적이 커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략 감이 올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것이 100이라는 별빛이 들어왔대요. 그렇다면 같은 면적인 이 면적 안에는 전체에 100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의 면적에는 4분의 100이라는 이만큼의 별빛의 양이 들어온다라고 봐야겠죠. 똑같은 거 되겠죠. 전체가 100의 별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면적당 들어오는 것은 9분의 100이라는 이 정도의 별빛의 양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전체 가로 4배, 세로 4배, 16배의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16분의 100 정도라는 그 정도의 별빛의 양이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에 1분의 100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00이 들어왔고, 얘는 9분의 1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은 16분의 100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들어오는 별빛의 양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 분자값은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 치면 결국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딱 보니까 제곱이죠. 그래서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5제곱분의 1. 그러니까 거리가 우리로부터 1배, 2배, 3배, 4배가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받는 별빛의 양은 그거의 제곱만큼씩 어두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리에 대해서는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얘기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요것을 우선은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도 우선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관계 있다 하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밝기와 등급의 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밝기와 등급의 관계. 자, 밝기와 등급의 관계를 따져볼 것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등급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봐야겠죠. 등급. 자, 우선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원과정에서 1학기 과정에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광도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광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 광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별의 실제 밝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별들이 우주로부터 거리가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거리 제곱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밝기가 결정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별이 실제 갖고 있는 광도, 그것을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별이 갖고 있는 실제 그 밝기, 광도하고 상관없이 이 별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밝기, 그것을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두 가지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등급, 절대 등급은 거리와 상관없이 이 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밝기, 광도에 대한 등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절대 등급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별의 반지름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지름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었던 별의 어떤 물리적 특징 중에서 별의 반지름에 대한 것으로 해서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으로 나눠본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등급이라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는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상관없이, 이거 상관없이 어차피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게 숫자로 매겨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과 등급 사이의 밝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요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이게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우선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뭐냐면 어떤 별을 봤더니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었대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전체 6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별들을 밝기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겁니다. 자,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숫자 작은 것이 밝은 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숫자 클수록 얘가 어두운 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밝은 별, 어두운 별을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때 1등급이라고 하는 이 별은 6등급이라는 이 별에 대해서 등급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5등급 차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차를 밝기로 따졌을 때 100배로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5등급 차가 발생을 했었을 때 밝기를 우리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등급 차에 대한 밝기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포거슨 방정식입니다. 근데 포거슨 방정식은 지금 당장 우리가 쓸 건 아니니까 그건 잠깐 제껴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등급차가 5등급 차가 나면 밝기로는 100배의 밝기차가 생긴다. 그러면 한 등급 차당 밝기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생기느냐를 따져봤을 때 1등급은 2등급보다 대략적으로 2.5배의 밝기차가 생기고요. 2등급도 3등급과 마찬가지로 한 등급 차가 나면 2.5배의 밝기차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3등급이 4등급보다 2.5배의 밝기차가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등급차가 약 2.5배의 밝기차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를 했었을 때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가 더 밝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1등급이 4등급인 별보다 그러면 몇 배나 더 밝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등급차가 하나, 둘, 세 개 차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밝기로는 2.5배 곱하기 2.5배 곱하기 2.5배만큼의 밝기차가 생기는 겁니다. 2.5의 3승배만큼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관계식으로만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등급차로 따져봤었을 때와 그 등급차에 따른 밝기 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먼저 등급차 1, 2, 3, 4, 5등급차가 생겼다라고 한번 가져볼 겁니다. 그렇다면 밝기로는 2.5배의 1승배만큼, 얘는 2.5의 제곱만큼, 얘는 2.5의 3승배만큼, 얘는 2.5의 4승배만큼, 얘는 2.5의 5승배만큼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외울 건 뭐냐면 그 다음 겁니다. 얘를 다 풀어서 볼 겁니다. 얘는 약 2.5배 밝기차, 얘는 약 6.25배 밝기차, 얘는 약 16배, 얘는 약 40배, 얘는 약 100배의 밝기차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우선 딱 보니까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 관계식만 잠깐만 정리해 보자면 결국 밝기와 등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2.5의 n승으로 해가지고 밝기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n 지수에 들어갈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결국 등급차를 집어넣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등급차를 집어넣어서 2.5의 n승으로 해서 밝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봤었을 때 요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치면 여기서 드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급차로 만약에 8등급 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등성과 9등성이 있었을 때 1등성은 9등성보다 몇 배가 더 밝을 것인가요?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2.5의 5승 곱하기 2.5의 3승이 8등급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2.5의 8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5의 5승 곱하기 2.5의 3승이니까 2.5의 5승은 100이고 2.5의 3승은 16배니까 1등성은 9등성보다 1600배가 더 밝은 거겠군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칠판이 지금 여기 좁으니까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다시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지우고요.
방금 했었던 내용을 한 줄에다가 잠깐만 정리를 해둘게요. 뭐냐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이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별의 밝기는 2.5의 n승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n에다가는 등급 차를 집어넣으면 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관계. 이번엔 뭐냐면 등급과 그 다음에 거리의 관계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등급과 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있다 했습니다. 자, 우선 그거를 간단히 그림으로 합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떠 있는 아주 방대한 뭐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별들이 있을 겁니다. 별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보는 밝기는 당연히 겉보기 등급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냥 있는 그 자리에 놓고 봤을 때를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실제 이 별의 밝기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지구에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전부 다 모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별의 밝기를 볼 때 우리는 서로 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정한 거리에 떠있는 그 별의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면 대략적으로 10파섹에 떨어져 있는 별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을 따질 때는 10파섹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파섹.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네 번째 관계를 하면서 얘기할 거니까 우선 적어만 두세요. 1파섹은 3.26 광년이기 때문에 10파섹이 된다고 하면 32.6 광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0파섹, 32.6 광년 요 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상태에서 있는 그 자리에 놓고 보는 별의 밝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겉보기 등급. 이것을 만약에 10파섹이라는 이 일정한 거리에다가 별들 전부 다 배열을 해가지고 보는 그 밝기를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급하고 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별이 한두 개로 나오지 않고 별을 보통 한 4개, 5개 정도를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뭐냐면 만약에 표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A별, B별, C별, D별 이렇게 4개의 별이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각각의 별에 겉보기 등급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주어졌대요. 물론 이것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거리로 주어지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거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주어졌대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숫자를 써볼 것인데 지금 쓰는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막 쓸 겁니다. 자, 우선 얘는 뭐 2, 마이너스 1, 3, 0. 그 다음에 얘는 뭐 5,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적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데 요거 바뀌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 편하게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 그래서 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겉절이를 해서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볼 것인데 여기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2 빼기 5가 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0이 되고 얘는 1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나온 숫자를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쓸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다 한번 표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걸 뭐냐면 먼저 A별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는 2등급이었는데 18색에 갖다 놓고 봤더니만 5등급이었대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간 거니까 더 밝아진 게 아니라 더 어두워졌다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눈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뭔가 물리력이 더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적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어두운 거예요. 이거 뻔히 알고도 잘 틀립니다. 그래서 겉보기로 봤을 때 2등급이었던 것이 절대로 놓고 보니까 5등급으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 A라는 별이 처음에는 여기서 떼요. 여 위치에서 얘가 2등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절대 등급, 요 거리에 놓고 보니까 얘가 지금 5등급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처음에 이 별은 18색보다 가까이 있었는데 18색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그 말은 뒤로 물러나고 보니까 더 어두워지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엔 B별. 자, B별을 봤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등성 아주 밝은 별이었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꾸니까 더 밝아졌대요.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B별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등성이었는데 18색에 갖다 놓고 보니 다른 말로 더 다가오다 보니 얘네들이 더 밝아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애초에 이 B라는 별은 18색보다 더 멀리 있었던 별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C별과 같이 이렇게 겉보기나 절대 변화나 없대요. 등급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그냥 여기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겉절이 값을 봤더니만 음수가 나오냐 양수가 나오느냐 0이 나오느냐로 해가지고 이 별이 우선 빠르게 봤을 때 18색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별인가 바깥쪽에 있는 별인가 아니면 18색에 있는 별인가를 우리가 아주 빠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절이 값이 음수냐 양수냐 0이냐 이걸 갖고 거리를 단순 비교는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겉절이 값을 구해서 놓고 보니까 숫자가 되게 다양합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4개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숫자가 작은 것일수록 숫자가 작은 별일수록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멀리 있는 별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A, B, C, D라는 이 4개의 별 중에서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별 누구? 그쵸, A가 돼야겠죠. 그럼 제일 멀리 있는 별은 누구?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별은 누굴까요? 세 번째 별. 그러면 얘가 될 것이죠. D별이 세 번째로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그렇죠? 크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빠르게 단순 비교할 때는 이렇게 겉절이 값을 갖고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실제 거리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단순 비교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과정이고 과학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지수. 이게 뭐냐면 이 겉절이 값을 다른 말로 거리지수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리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써먹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거리 R이라고 하는 요거의 단위를 우리는 파색을 씁니다. 파색은 네 번째 관계에서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눈치가 딱 보니까 변수가 누가 있냐면 변수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세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주어지고 한 개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빠르게 단순 계산하는 문제라 치면. 그래서 두 개 주어지고 한 개를 구하거나 아니면 겉보기와 거리가 주어진 다음에 절대 등급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등급과 거리 주어진 다음에 겉보기 등급을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주어지고 한 개를 구하는 문제라고 단순히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얘기는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로 다시 넘어와서 여기다가 써놓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관계. 겉절이 값을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리 지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포거슨 방정식에서 유도된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포거슨 방정식 갖다 막 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흔히 이렇게 막 나오기가 좀 어렵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거리에 대한 거를 많이 쓸 때 이걸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우선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포거슨 방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관계를 따져봤으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랑 풀어보세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진짜. 자, 뭐냐면 지구에서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파섹의 1등성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 겁니다. 겉보기 등급이니까 우리가 스몰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1등성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1파섹에 있는 1등성의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별을 뒤로 보내서 어디까지? 10파섹까지 보내서 여기서의 등급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굳이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막 이해한 거지만 여러분 다 이게 암상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 뭐냐면 1파섹에 있는 별이 10파섹 같대요. 그러면 거리가 10배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밝기로는 100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1로 뒤로 가면서 밝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등급으로는 몇 등급 차가 발생하는 것이냐? 그쵸. 5등급 차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보다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5등급만큼 더 크다. 그쵸. 뒤로 갔으니까 어두워지는 것이죠. 등급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5를 해서 여기서는 6 절대 등급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지금 이 단순한 얘기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 절대 등급을 구하든 뭐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어떤 별에서의 거리가 바뀌면 여기 있는 별을 일로 보내면 거리가 바뀌면 결국 뭐가 바뀌느냐? 밝기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밝기의 변화가 생긴대요. 100분의 1을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밝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등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 봐라라는 겁니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멀어졌을 때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가까워졌을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가 바뀐다. 아, 밝기가 바뀌겠구나. 그러면 등급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은 요 유형입니다. 자, 지구에서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2.5 파섹에 있는 1등성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2.5 파섹 떨어져 있는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뭐냐면 거리가 떨어졌죠? 그러면 거리가 바뀝니다. 절대 등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파섹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4배로 증가됐습니다. 거리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배가 증가됐대요. 그럼 밝기로는 4배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라고 봐야겠죠. 16분의 1만큼 어두워진대요. 그렇다면 16이라는 밝기 차는 아까 여기가 요 얘기를 하면서 등급으로는 3등급 차가 나섰을 때가 밝기로 16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외워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보다 4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리가 그러면 밝기로는 16분의 1만큼 더 어두워져야 될 것이고 16분의 1만큼의 밝기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등급으로는 3등급만큼의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갔으니까 더하기 3을 해줘야겠죠. 아, 그러면 4 절대 등급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래서 거리 지수 갖다가 이제 그 절대 등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거리 지수까지 가지 않고 그냥 단순 암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멀리 있는 별을 한번 땡겨 봅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까지의 거리가 3260광년에 떨어져 있는 1등성의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숫자가 지저분한 게 아니죠. 깔끔하게 떨어진 겁니다. 1파섹이 3.26광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3260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100파섹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100파섹이 되고 있는 1000파섹이죠. 1000파섹이죠. 그러면 1000파섹이 있다라고 하는 요 별의 절대량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앞으로 당겨온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10파섹이 되는 데까지. 그쵸? 그러면 1000파섹에서 10파섹으로 거리가 100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밝기로는 10,000배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럼 10,000배라고 하는 요 숫자는 100 곱하기 100이 되고 있는 것이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2.5의 5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2.5의 5승 곱하기 2.5의 5승, 2.5의 10승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급차라고 썼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1로 온 동안에 등급이 10등급만큼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다가온 거니까 등급이 더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빼기 10을 주기 때문에 이 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9 절대 등급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됐을 거라 봅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리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 절 뭘 하더라도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정도의 유아틱한 그런 식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라는 거 손모가지 걸고 얘기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보고 잠깐 끄었다 가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네 번째인데 연주시차이라는 얘기를 잠깐 볼 겁니다. 연주시차. 자,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주 1년 동안의 시차, 보이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데 걸릴 시간을 우리가 1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랬었을 때 태양계 바깥쪽에 별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주시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1월 달이었다라고 치면 1월 달에 이 별을 이렇게 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해서 반대편에 갔대요. 그러면 6개월 뒤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지구가 몇 월일까요? 6월? 아니죠. 7월이죠. 7월. 6개월 뒤가 되고 있으니까 7월이 되고 있는데 7월. 그러면 7월 달에 이 별을 그대로 이렇게 본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쓸 때 나오는 요만큼의 요 각은 그냥 시차예요. 시차. 근데 우리는 이 시차라는 것을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주시차를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각의 절반값 요만큼 요거랑 같은 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요 각을 연주시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주시차. 자,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별의 1년 동안의 시차의 절반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주시차는 보다시피 각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초라는 단위는 알다시피 1도를 60으로 쪼개면 60분, 1분을 60으로 쪼개면 60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주시차라는 것은 결국 3600분의 1도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알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시차의 역수를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오는 그 거리 단위를 우리는 파섹이라고 쓰는 겁니다. 파섹.
자, 예를 들면 연주시차가 만약에 1초다. 그러면 1초분의 1파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초분의 1이 되니까 1파생이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광년 환산하게 되면 약 3.26 광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연주시차가 0.1초다. 그러면 0.1초의 역수. 그러면 10파생. 32.6광년. 연주시차 만약에 0.01초다. 그러면 100파생.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연주시차 0.5초다. 그러면 2파생. 0.25초다. 4파생.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산수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역수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言った다시피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별과 태양과 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나 태양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긴 하지만 태양계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별까지든 태양에서 이 별까지든 간의 거리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별이 여기쯤에 있었다라고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느냐? 태양에서 별까지, 지구에서 별까지 이게 같은 거리야. 빨간색 선 길이가 같은 거리라는 것이고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우리가 살짝 이렇게 직선이 아닌 살짝 구부려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살아가는 도형의 두 번째 도형 부채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연주시차.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 요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리. 그 다음에 즉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보통 1AU라고 하는 천문 단위. 그쵸? 그러면 연주시차만 알면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가능하죠. 자, 또 하나 뭐냐면 별과 태양과 지구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선 하나 직선을 딱 한번 그어봐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도형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1AU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밑변의 길이든 뒷변의 길이든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갖고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삼각함수로 해서 구하든 닮은비로 해서 구하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간에 어차피 이겁니다. 연주시의 역수로 해가지고 단순히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됐죠?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 뭐에 써먹냐?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과 나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연주시차를 잴 수 있는 한, 측정할 수 있는 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이 각도를 재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의 기술로는 대략적으로 연주시차 0.01초까지는 재요. 36만 분의 1도까지는 잽니다. 그런데 이 0.01초보다 더 작은 각을 재려고 하면 재긴 하겠지만 오차가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주시차 갖다가는 0.01초까지 다른 말로 뭐냐면 326 광년 내에 있는 이 별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 갖다가는 구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연주시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주시차가 326광년 내에 있는 별밖에 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근처에 있는 별밖에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 갖다가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거리지수. 거리지수 갖다가 이 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세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맥동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갖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맥동변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맥동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은하에는 한 개라도 갖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그러면 한 개라도 갖고 있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전광 주기를 갖고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